아이디 피지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중환자실에서는 항생제를 엄청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sepsis가 있을 때 항생제를 빨리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이제 사망률이 감소한다, 이제 이런 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감염이 꼭 확정이 되지 않아도 일단은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항생제 사용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멀티드러그 레지스턴트 패소젠이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중환자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다제네 성교 MDR 패소젠이 생기는 기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보유로 갖고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환자들이 많게 되면은 콜로니제이션 프레저가 증가한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환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전은 중환자실 내에서 항생제를 브로드 스펙트럼으로 많이 쓰다 보면은 셀렉션 프레셔 때문에 이 균 자체가 이제 MDR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기전으로 ICU에서 MDR 패소젠을 이제 획득하게 되게 되고, 이 각각 기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 콜로니제이션 프레셔가 높아져서 전파되는 거는 감염 관리로 막을 수가 있고, 항생제를 너무 이제 브로드 스펙트럼으로 쓰게 되는 것은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희가 조절을 하게 되고, 이거 이제 ASP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SICU에서 멀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를 실제로 주 2회 이렇게 만나서 하고 있고요.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으로 인텐시비스트, 그리고 감염내과 의사, 그다음 팜디가 이렇게 만나서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스트도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세 과가 만나서 주 2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하는 일들은 열이 나면은 이게 진짜 감염 때문인가, 이걸 판단을 같이 하고, 엠피리컬 세라피, 데피니티브 세라피, 소스 컨트롤, 그다음에 항생제 사용 기간,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엠피리컬 세라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목표를 이제 말씀드리면, 그 원인 균일 것 같은 균을 잘 커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 빨리 적절하게 투여가 돼야 되겠고, 너무 브로드 스펙트럼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감염 부위에 잘 도달하는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CNS 같은 경우는 CNS에 잘 들어가는 항생제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열이 날 때 이게 진짜 세균 감염인지 넘박테리아 인펙션인지 아니면 인플라마토리 신드롬 때문에 열이 나는 건지 이제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감염이 아닌 이유로 열이 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아드레날 인서피션시도 있고, 드럭 피버가 굉장히 흔하고, 간혹 가우트 때문에 이제 열 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관절 같은 걸로 잘 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나고 할 때 이제 sepsis인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오간 페일러 사인이 없다, 환자가 스테이블하다라고 하면은 항생제를 엠피리컬하게 쓰지 않고 조심스럽게 좀 경과를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항생제 내성률이나 아니면 환자의 MDR 패소젠 리스크 팩터를 좀 판단하고 항생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미팅하면서 항상 보는 게 환자의 면역 저하 상태나 최근의 입원력, 그 다음에 감염이 생긴 곳, 그래서 하스피탈 어콰이어드 인펙션인지 커뮤니티 어콰이어드 인펙션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하고, 이전 항생제 사용력, 그다음에 예전에 MDR 패소젠이 콜로니제이션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좀 확인을 하면서 항생제를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피리컬 세라피를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배양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바이올로직 다이아그노시스를 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PK/PD를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이제 싱글 레지멘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너무 브로드 스펙트럼을 쓰지 않도록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고, 이제 항생제를 쓸데없이 쓰는 이런 리스크 팩터를 이제 최근 데이터에서 보면은 진단이 잘 되지 않고 배양을 안 했을 때 이제 이런 경우가 항생제를 괜히 사용한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항상 이제 컬처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양 결과가 나왔고, 데피니티브 안티바이오틱 세라피를 할 때는 이제 균이 나오면은 가장 내로우하고
포텐트한 약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클리니션이 가장 혼동스러운 게 스펙트럼이 넓으면 포텐트하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티게사이클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펙트럼은 넓지만 티게사이클린은 박테레미아 때는 또 오히려 못 쓰는 이제 이런 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로하고 포텐트한 약을 쓰도록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쓰고 한 2, 3일 지났을 때 이런 배양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재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고 그때 환자가 좀 임상적으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명확한 감염이 없으면은 빨리 이때쯤에 이제 항생제를 끊도록 해야 되고 감염이 확정이 되었으면은 이제 항생제 용량이 적절한지 디엑스컬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디스커션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 치료 기간은 최대한 짧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에스컬레이션은 사실 약간 이게 아웃컴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게 아직도 좀 디베이트가 있기는 한데 최근 이제 저희 병원에서 MICU에서 내신 자료를 보시면 컬처 음성인 샥으로 내원한 시비어 뉴모니아 환자에서 디에스컬레이션을 했을 때 사망률이나 MDR 패소젠 발생에 전혀 이제 위험성이 없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내신 적이 있고요. 또 다른 논문으로 이제 컬처 음성인 뱀에서 브론코스코피까지 해서 컬처를 해서 음성이면은 빨리 항생제를 끊는 게 안전한가 이거를 스터디를 했었는데 배양이 음성이면은 한 4일 정도 쓰고 토탈 끊는 거,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쓰는 거 이렇게 한 9일 정도 쓴 거를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하스피탈 모탈리티의 차이가 없고 이제 재감염되는 경우, 그래서 MDR 패소젠이 나오거나 폐렴이 다시 생기는 경우는 오히려 항생제를 오래 쓰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브론코스코피까지 해서 마이크로바이올로직 다이그노시스를 많이 하려고 하시고 음성이면 이제 빨리 끊는 게 좋겠습니다. 항생제를 이렇게 부적절하게 많이 쓰게 되면은 결국 잘 아시다시피 시디피실 인펙션이라든지 다른 노소코미아 인펙션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재원 기간이 길어지고 당연히 이제 항생제 값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치료 기간이 괜히 이제 증가하게 되게 됩니다. 시디피실과의 연관성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항생제 사용량이 이렇게 감소하면은 병원 안에서 생기는 시디피실 인펙션이 같이 감소하더라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 이제 장내 세균 엔테로박테리아시아의 박테레미아 때는 그 슈도모나스를 커버를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티 슈도모날 항생제를 디에스컬레이션을 이틀 이내 빨리 한 경우랑 이틀 이상 계속 쓴 경우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계속 쓰는 경우 시디피실 인펙션이 증가하더라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슈도모나스를 꼭 커버할 필요 없으면은 빨리 이제 이거를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에비던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미팅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스 컨트롤이 되겠는데요. 소스 컨트롤 하는 방법은 수술적으로도 할 수 있고 퍼큐테니어스 드레이니지도 할 수 있습니다. 소스 컨트롤은 박테리아의 버든을 줄여주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만큼 정말 중요한 거가 되겠고 이제 소스 컨트롤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바울 퍼포레이션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패솔로지컬 프로세스를 좀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데브리를 하고 적절한 드레인, 그 다음에 운드 매니지먼트를 이제 하는 과정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세스풀 소스 컨트롤의 정의는 해열이 되고 류코사이토시스가 호전이 되고 피지컬을 했을 때 업도미널 텐더니스나 리지디티가 호전이 되고 엔테리 펑션이 좋아지고 더 이상 인터벤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드레인이 잘 된 상태를 저희가 말하고 있고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같이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어서 미팅이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제 퍼큐테니어스 드레인을 했을 때 큐어의 그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카테터 드레인이 하루에 20ml 이하로 된다. 그다음 플루런트하지 않다. 그다음에 CT를 이미지를 팔로업을 해서 랩넌트 업세스가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드레인을 제거하기 3일 이내에 시행한 CT에서 5mm 이하로 있다라고 하면은 잘 된 거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소노를 했을 때는 카테터 리무벌 전에 하루 이전에 시행한 이미지에서 2mm 이하로 있다라고 하면은 잘 된 거다. 그 다음에 업세소그램을 했을 때 피스출라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큐어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소스 컨트롤이 중요한 거는 이제 다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최근 데이터에 보면은 이제 한 번만에 소스 컨트롤이 잘 돼서 이제 2주 정도 보았을 때 더 이상 남아있는 업세스가 없으면 에더키트, 그 다음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는 인 에더키트, 그 다음에 2주에 봤을 때 남아있는 소스는 없으나 한 2번 이상 인터벤션을 해야 됐던 경우를 딜레이드 에더키트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 프로시저하고 일주일까지 봤을 때 에더키트 소스 컨트롤이 되면 소파 스코어가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인 에더키트한 경우는 별로 감소하지 않고 septic샥도 계속 이렇게 인 에더키트 드레인이 됐으면은 계속 일주일까지 지속된다.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모탈리티도 당연히 이제 인 에더키트 소스 컨트롤에서 굉장히 높더라.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소스 컨트롤은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컨트롤을 할 때 이런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OR장에서 관찰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플루이드 콜렉션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인펙티드 헤마토마 같은 게 있는지, 드레인드 플루이드가 양상이 어떠했는지, 냄새가 났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고, 카테터를 어떤 걸 넣었는지,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 정도가 어땠는지, 피스출라가 있었는지, 퍼포레이션이 있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다음에 다 이제 하고 나왔을 때 이게 적절하게 된 상태인지 이제 이런 거를 체크리스트로 하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미팅 때 이제 저랑 같이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스 컨트롤이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 항생제 사용 기간 같은 걸 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서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항생제 사용 기간이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최근 이슈는 이제 빨리 끊자 이런 게 좀 유행같이 계속 논문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잘 정리된 건데, 하스피터 어카이드 뉴모니아나 뱁 같은 경우에도 7, 8일 쓴 게 2주 쓴 거랑 이퀄하다.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티드 UTI도 일주일 쓴 거나 2주일 쓴 거나 이퀄하다. 컴플리케이티드 인트라옵도미널 인펙션도 일주일 이내 쓴 거랑 2주 쓴 거랑 결과가 같다. 그람 네가티브 박테레미아도 1주 쓴 거나 2주 쓴 거나 결과가 같다. 이제 이런 데이터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NEJM에 나왔던 이제 인트라옵도미널 인펙션에서 4일 쓴 거랑 10일 쓴 거랑 이제 비교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스 컨트롤이 잘 된 케이스들을 이제 모아서 봤었고, 이제 서바이벌이나 다른 이제 리커런트 인펙션의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게 있었고요. 여기서는 ICU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병동 환자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나온 데이터는 이제 프랑스에서 포스트옵 인트라옵도미널 인펙션으로 ICU에 입실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RCT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8일과 15일을 비교를 했었고, ICU 입실한 포스트옵 인트라옵도미널 인펙션 환자, 그다음에 소스 컨트롤이 잘 됐고,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컬처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들을 인클루전해서 이제 어널러시스를 했을 때 8일이나 15일이나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었고, 다른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도 이런 감염이 재발하거나 클리니컬 페일러, 마이크로바이올로직 페일러에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소스 컨트롤이 잘 됐으면 ICU 환자에서도 1주 정도 사용하는 거를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박테레미아도 저희가 항상 2주 쓴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나오는 데이터는 UTI나 인트라옵도미널 인펙션이나 뉴모니아나 그 다음에 클랩지, SSTI 같은 경우에서 1주 쓴 거나 2주 쓴 거나 차이가 없더라 이런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90% 정도는 장내 세균이었고 10% 정도가 이제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사 같은 너온 퍼멘터가 포함이 됐던 이제 데이터였습니다. 장내 세균을 보았을 때 따로 이제 분석했던 데이터가 있는데, 역시 1주 정도 쓴 거나 한 2주 정도 쓴 거나 모탈리티에 차이가 없고 다른 감염 재발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차이가 없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사도 사실 좀 비룰런스가 높기 때문에 되게 오래 쓰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데이터에 존스 홉킨스에서 낸 데이터를 보면은 아주 컴플리케이티드 된 인펙션이 아닌 경우에서는
모탈리티라든지 감염이 재발하는 경우에 차이가 없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한 1주나 10일 이내로 좀 사용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웹 같은 경우는 스터디가 2003년도에 자마에 나왔던 게 있고 8일과 15일을 비교를 했을 때 감염이 재발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는데 슈도모나스나 아시네토 같은 경우에 이제 non-fermenter 같은 경우에는 이 재발하는 경우가 약간 좀 높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non-fermenter 아닌 경우에는 8일 정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이 non-fermenter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쓰자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던 이제 랜드마크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터디에서 보시면 8일 쓰나 15일 쓰나 체온이 떨어지는 거나 류코사이트 카운트나 소파 스코어 이런 거에 차이가 없고 PF 레이시오 이런 것도 차이가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피겨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환자가 감염이 의심이 될 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항생제를 쓸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보통 이제 이미 이제 항생제 쓰시고 저랑 이제 상의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를 하는 게 MDR 패소젠 리스크 팩터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좀 보고 상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항생제 쓰고 한 2, 3일 지났을 때 컬처 결과가 나와가지고 균이 나왔다 그러면 디에스컬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균이 안 나왔으면 빨리 끊어볼 수 있는지 소스 컨트롤이 잘 됐는지 이런 거를 같이 보고 결정을 하고 이제 데피니티브 세라피를 했을 때 좀 빨리 끊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함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병원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카바페넴 내성인 균들에 의한 유행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카바페넴을 이제 병원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2018년 11월부터 카바페넴이 원래 제한항생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걸 포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좀 안 돼서 작년 8월부터는 좀 위험 환자들, ICU라든지 면역 저하 환자에서 이제 스크리닝을 하면서 카바페넴을 쓰게 할지 말지 이런 걸 좀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항생제 사용량을 보시면은 이런 인터벤션을 하기 전에는 한 우리 병원의 한 7% 정도가 카바페넴을 사용하고 있었고 요렇게 저희가 인터벤션을 하니까 한 6%로 좀 감소는 하긴 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목표는 이제 4.5%까지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부터 저희 감염내과에서 항생제 처방 지원팀이라고 해서 AST라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해서 이제 병원 전체로 이제 카바페넴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감염 전문의 1명, 펠로우 1명, 전담 간호사 2명으로 해서 4명이 응급실 중환자실 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카바페넴을 처방을 하면은 AST로 이제 컨설트가 나가게 되고 AST 팀에서 직접 환자를 보고 12시간 이내 회신을 주고 12시간이 넘으면 이제 자동 제한이 되도록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MAT처럼 이제 바로바로 저희가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말 제한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승인을 할 때는 기간을 딱 지정을 해서 레코멘데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바페넴 사용 적응증 같은 걸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 저희 그 아미스 프로그램에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ST 전용 전화번호도 만들어가지고 바로바로 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3월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전체는 그렇게 하고 SICU에서 이제 저의 ASP 플랜은 지금까지는 이제 주 2회 만나서 했는데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일단 항생제를 쓰고 나중에 저랑 같이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뒤늦은 감이 없잖아 있고 해서 올해 3월부터는 저의 전담 펠로우가 1명이 생기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항생제를 라운딩을 하고 항생제 처방할 때마다 전화를 주시면 바로바로 디시전하는 그런 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